그럼 생각을 해. R 팩토리얼은 있어. n-r 팩토리얼이 돼야 돼. 그럼 얘에다가 뭘 곱하면 n-r 팩토리얼이 될까? 얘에다 뭐 곱하면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얘 다시 보면 이거잖아.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잖아. 얘에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냐고. 4팩에다 뭘 곱해야 5팩 되냐고. 얘에다가 1 더한 n-r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분모분자에다 뭐 곱한 거야? n-r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에 들어갈 게 뭐야? n-r 되는 거지. 하는 n-r 팩토리얼이고. 그럼 물어보자. 얘에다가는 n-r 팩토리얼이 있네. r-1팩에다 뭐를 곱해야 r팩이 돼? r-1 팩토리얼에 어떤 수를 곱했더니 r팩이 된대. 뭐 곱하면 돼? r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분모분자에 얘는 뭐 곱한 거다? r 곱한 거다. 그렇게 해주면 분모가 다 뭐로 바뀐다는 거야? r팩 곱하기 n-r팩으로 바뀌는 거고, 앞에 거에는 n-r이 곱해졌으니까 n-r 곱하기 n-1 팩토리얼인 거고, 뒤에 거에서는 r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r에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그럼 너희들도 얘가 n-1 팩으로 묶인다는 거 알겠죠? 그럼 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r팩에 n-r 팩토리얼에 얘와 얘를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뭐 돼요? n 되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돼. 그럼 얘는 r팩에 n-r 팩분에 n 곱하기 n-1팩 뭐 돼? n팩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얘는 뭐와 같다? NCR과 같은 거 나오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용한 거 다 뭐야? 뭐 곱하면 그 다음 팩토리얼이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다 이용하고 있지. 이 증명 문제는 다 이용하는 거야. 첫 번째 뭐? 공식 표현된 거 팩토리얼 이용해서 쓰는 표. 나머지는 다 예풀이야. 없어 다른 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나오면 뭐? n-1팩에 n 곱하면 n팩 된다라는 것만 이용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보다 뭐 하나씩 더 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숨겨놓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한번 너희들이 고민을 해서 해봐. 모르겠다면 다 풀어주긴 할 거예요. 941번 보자. (941번) 문제 보면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 모두 같으려면 같은 직업군에서 뽑으면 되는 거지. 뭐? 첫 번째, 의사 7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3명 뽑으면 되잖아. 7C 3 뽑기만 하는 거지? 뭐 얘네를 나열한대? 어디에다 보낸대? 아니지. 더하기. 그럼 꼭 의사에서만 뽑아야 돼? 간호사 중에서 3명 뽑는 게 역시 3이 되겠지.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무엇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플러스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무엇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그래서 35 더하기 20이니까 55가지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의시 없으니까 뭐가 더 있는지 모르잖아.
945번 볼까요? (945번) 문제를 봐주시면 1부터 20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택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합이 4의 배수가 된다는 거 우린 뭐 하면 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합해서 어떤 배수가 나온다는 건 나머지를 생각하면 돼. 자, 0 나오는 건 4, 8, 12, 16, 20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건 1, 그 다음에 5, 9, 13, 17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수에다 1씩 더해나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6, 7, 10, 11, 14, 15, 18, 19가 되겠지. 얘를 찾아놓은 이유는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럼 얘네들끼리는 더하면 무조건 뭐 돼? 4의 배수가 돼. 그 다음에 또 뭐일 때? 1과 3인 거.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3인 걸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4의 배수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네들끼리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4의 배수가 되겠지. 일정 수들을 더해서 4의 배수가 된다는 건 나머지가 같은 수들을 찾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수잖아.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몇 개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그럼 4의 배수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몇 개 뽑는 경우? 2수 뽑는 경우. 그 다음에 얘네 중에 1개 뽑고 얘네 중에 1개 뽑아서 더하면 뭐가 된다? 4의 배수.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몇 개를 뽑고 하나를 뽑고 이어서 요 5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것들의 무엇이 합이 두 수를 더해서 뭐가 된다? 예? 홀수만이잖아. 그럼 뭐? 얘 없애고 얘 없애면 되지.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빨리 얘기해줘야지. 하여튼 전체 수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제 하는 김에 그냥 겸사겸사 했다고 쳐.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수를 더해서 배수가 나온다는 거 맨 처음에 뭐로 해라?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만 묶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5의 배수도 마찬가지지? 6의 배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요령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46번 봅시다. 25가지네? 그럼 몇 가지면은? (946번) 문제.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의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 중에서 축제 공연 무대에 설 회원 5명을 뽑을 때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는 방법. 혜원이와 민준이는 벌써 뽑힌 거야. 그럼 나 5명 뽑을 거잖아. 몇 명 뽑는? 5명 뽑는 거잖아. 근데 벌써 몇 명 뽑았어? 혜원이와 민준이 뽑았지. 2명.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돼. 몇 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벌써 2명 뽑아 나갔잖아. 10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나열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다? 컨비네이션이다. 10 컨비네이션 3계산하는 거지. 즉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무엇으로 나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3, 3은 9, 2, 4, 8 그래서 몇 가지? 120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상문제 있니?
없지. 다음 페이지 950번을 보자. (950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는 방법에서, 자, 우리는 5켤레라는 건 뭐야? 한 켤레당 몇 짝씩 있는 거야? 2짝이 있는 거지. 그치?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A small a, B small b, C small c, D small d, E small e, 이렇게 총 10짝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4짝을 택한대.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한 거야. 4개를 선택했을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대. 그럼 우리는 짝이 맞는 걸 먼저 선택을 해. 짝이 맞는 거 선택할 경우 몇 가지? 요거 2개를 선택하거나 요 2개를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잖아. 짝이 맞는 걸 선택할 경우는 몇 가지다?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짝 맞는 거 얘를 선택했다라고 얘를 드는 거야.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 8개 중에 뭐만 아니면 돼? 같은 켤레 뽑는 경우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8개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2개 선택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그 중에 같은 거 뽑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야? 4개. 에? 같은 거 뽑는 경우. 8개에서 2켤레를 뽑았는데 같은 게, 운 좋게 같은 게 뽑히는 경우 몇 가지야? 얘는 2개 뽑는 경우, 요거 2개 뽑는 경우, 요거 2개 뽑는 경우, 요 2개 뽑는 경우 몇 가지가 있는 거다? 4가지. 4가지가 있는 거지. 8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나머지 같은 게 뽑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5 동시에, 아니지, 곱하기지,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근데 그럼- 왜 가로를 쳐요? 곱하기니까. 우린 얘네가 다 다른 거인 걸 뽑는 경우잖아. 여기서 어차피 같은 거 뽑았고, 같은 거 뽑으면서 나머지 2개는 다른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건이 빨리 설명해 줘. 실질적으로 같은 거 뽑는 경우, 얘 계산할 거는 다른 거 뽑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같은 거 뽑는 경우 빼주는 거지. 그럼 다 다른 거 뽑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얘는 5 곱하기 8 곱하기 7을 2로 나눈 거 빼기 4. 즉 5 곱하기 몇 가지야? 4, 7에 28이니까 24.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120가지가 된다. 됐지?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 문제를 봐주시면 남자 6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는 경우. 적어도니까 뭐 하면 돼? 반대되는 거 빼주면 되지. 전체 몇 명? 12명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4명을 뽑는 거야. 근데 적어도 남자 1명, 여자 1명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빼준다. 뭐? 남자 6명 중에 4명 다 뽑은 경우. 그럼 여기 남자들만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뭐? 여자 6명 중에 4명을 다 뽑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는 적어도 남자 1명, 여자 1명은 들어가 있겠지. 그럼 얘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무엇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빼기 2배에 6C4니까 6C4는 뭐와 같아요? 6C2와 같죠? 그래서 6 곱하기 5를 무엇으로?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차피 4, 3, 12 5, 45, 45니까 490, 45, 45 5에서 빼준다 30까지. 그래서 465가지가 되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상문제 있나 또? 없지. 955번을 봅시다. (955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다음 시간에 하자.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이제? 풀어야지 나머지. 오늘 무조건 셀을 끝낼 거야. 맞춤인데요?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 해야지. 구워보자. 얼마나 남았냐? 3장?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자, 뽑으면서 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지. 자, 우선 어른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 1명을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어린이 6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야 돼. 얘네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무엇이다? 곱하기다. 자, 이제 3명 뽑았죠? 그치? 뽑은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일렬로 세운다는 거잖아. 그럼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고? 3P, 3이 되는 거지. 즉 순열과 조합이 한 문제에 같이 들어있는 거지. 자, 그러면 5 곱하기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준 거예요.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3이니까 15 곱하기 5, 6, 30. 그래서 얼마? 450까지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성문제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를 이제 하자. 경우의 수도 싫고 함수도 싫고 그게 묶여 있는 거지. 여기는 함수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이용한 함수의 연산인 거지. 함수의 종류 찾는 거야.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니? 자, 정의역의 개수를 A개라고 하고 공역의 개수를 B개라고 한다면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함수의 개수. B의 A제곱. 그렇지. B의 A제곱 개수만큼 함수를 만들 수 있지. 함수 종류 개수야. 자, 그 다음에 1대1이나 1대1 대응이나 구하는 방법은 같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B개 중에 A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같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B개 공역의 개수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는 만들어봤자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못 만들거나.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 이거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얘기해요? 단조함수라고 얘기하지. 증가하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 얘를 우리는 어떻게 구한다? n 컨비네이션 r로 구한다. 증가함수라는 표현, 얘는 미분해서 쓰는 용어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게 증가함수의 표현이고, 감소함수의 표현은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 감소, 증가. 즉 여러분들한테는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표현이 아니라 무엇처럼 나온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증가다, 감소다를 구분합니다. 즉 어차피 우리는 뽑은 값이 순열이라는 건 크기와 상관없이 나열 매칭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조합이라는 건 뭐야?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뽑아놓기만 하면 지들끼리 벌써 크기는 정해져 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서 3명을 뽑을 거야. 이렇게 3명을 뽑았대. 3명을 뽑았는데 어차피 첫 번째는 키가 제일 큰 애, 두 번째는 중간, 세 번째가 키가 제일 작은 애. 그럼 나는 얘네들 3명만을 뽑아 놓으면은 알아서 제일 큰 애가 맨 첫 번째 쓸 거고, 중간 애가 두 번째 쓸 거고, 제일 작은 애가 맨 마지막에 쓸 거잖아. 내가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 난 그냥 뽑아 놓기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큰 애들, 중간 애들, 작은 애들이 알아서 가서 쓰는 거잖아. 내가 얘가 키가 제일 작다고 우겨서 맨 뒤에 세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에게 그거를 세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 즉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는 내가 결과 뽑아놓고 걔네들을 세우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뽑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증가감소는 그냥 묶음이다. 뽑아놓으면 알아서 매칭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계산한다? 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시험에는 얘는 실질적으로 함수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본인의 학교에서 함수에서 함수의 개수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럼 이번 시험에 얘네들 전체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생각하면 돼. 시험 범위가 함수였는데 얘가 안 나왔어. 그럼 경우의 수에서 100%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시험에서 함수 범위가 안 나왔어. 그럼 무조건 함수 범위랑 경우의 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 말은 100% 나오는 유형이야. 함수의 개수.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문제를 보자. A, B는 X의 개수야. A가 B보다 작을 때 정의역이 X의 값이 커지는 거야. 그랬더니 함수의 값도 뭐한대? 커진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러면 얘하고 매칭될 몇 개만? 3개만 뽑아놓으면 된다는 거야. 즉 둘레 5개에서 몇 개만 X값하고 매칭될 3개만 뽑는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생각한 거야. 선생님 저는 처음에 10 뽑을 거고 그 다음에 4 뽑을 거고 그 다음에 8 뽑았어요. 그래도 1과 매칭되는 건 뭐여야 돼? 어차피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대잖아. 그럼 X값이 제일 작을 때 Y값도 무슨 값? 제일 작은 값이 연결이 돼야 돼. 내가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3은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 8과. 그 다음에 5는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 10과. 나는 어떤 거 Y값 중에 X와 연결될 거 뽑아놓으면 알아서 뭐 한다는 거야? 지들끼리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뽑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조합을 쓰는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함수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자, 상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다음 문제를 봐주시면은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뭐에서 뭐?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봤더니 F는 1대1이래요. 그런데 F1 값은 벌써 뭐하고 연결됐대? 7하고 연결됐대. 그럼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하면 A에서 A로 가는 함수야.
즉 1, 2, 3, 4, 5, 6, 7이 있고 1, 2, 3, 4, 5, 6, 7이 있는데 벌써 F1 값은 뭐랑 연결이 됐대? 7과 연결이 됐대. 그럼 나머지 2, 3, 4, 5, 6, 7 중에 7과 연결되는 값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우리는 벌써 X값 하나와 Y값 하나를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얘네들은 벌써 결론이 났으니까 경우의 수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크면 FK는 K보다 작대. 즉 그러면 K가 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F2 값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거 F2가 연결될 수 있는 건 F2는 1이거나 또는 2 값만 가질 수가 있는 거지. 함수값으로. 이걸 해보는 거야. K가 3이면 F3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3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3이 되는 거야. 그치? K가 4면은 같은 과정에 의해서 F4 값은 뭐?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되는 거지. K가 5면은 F5 값은 1, 2, 3, 4, 5가 될 수 있는 거고. K가 6이면 F6 값은 1부터 6까지. K가 7이면 F7 값은 1부터 7까지 되는 거야. 얘가 선택폭이 제일 넓잖아. 선택폭 제일 조금인 건 뭐야? 얘잖아. 그럼 F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개야. 왜? 얘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 아, F2가 그냥 2를 가졌다고 쳐. 그럼 F2 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뭘까? 2는 벌써 얘가 가져갔죠. 그럼 1은 선택권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F3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F4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1은 F2가 가져갔어. 3은 2하고 연결됐다고 쳐. 그럼 벌써 2도 3이 연결됐어. 그럼 선택권이 없어지잖아. 그럼 F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3 선택했고 얘가 3 선택했고 얘가 4 선택했고 얘가 6 선택했다고 쳐. 그럼 얘는 뭐? 5와 7이 남는 거지. 7은 벌써 연결해서 7 빼야지 참. 얘도 6까지. 그럼 얘가 6 선택이니까 얘는 몇 가지만 남는 거야? 마지막은 한 가지만 남는 거지. 그럼 얘가 뭐야? 동시에 선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 즉 2가 몇 번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온다. 거기다 마지막은 1이니까 몇 가지?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또 성문제가 있네. 962번을 봅시다. (962번) 문제를 받으시면은 부집합 xy에 대해서 f1 값은 f2보다 작거나 같고 3, 4, 5, 6은 따로 오는 배경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건 첫 번째 F1, F2, F3, F4 이거면서 F5 값이 F6 값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예로 하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y 값을 몇 개로?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6개로 매칭을 하는데 다 크다고 했지.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묶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1하고 2 같은데.
나눴잖아. 두 번째는 이제 같은 거 분류해야 돼. 왜냐면 이거일 때는 그냥 뭐 하면 돼? 6개 중에 4개 선택해서 그럼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매칭이 될 거고 나머지 2개를 알아서 매칭시킬 거야. 그럼 4개 1, 3, 5, 7, 9, 11 중에 4개 이쪽으로 묶고 2개 이렇게 묶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선생님 저는 1과 5와 9와 11이고 여기에서는 3과 5래요. 3과 7이래요. 그럼 당연히 F1 값은 뭐랑 연결돼야 돼? 내가 안 짜도 얘는 그냥 무조건 얘랑 연결해야 돼. 얘는 무조건 얘와 얘는 무조건 얘와 얘가 얘. 뽑는 순서가 바뀌어도 내가 11 먼저 뽑았다고 해도 F4는 11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뽑는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뭐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얘네들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9 뽑고 11 뽑고 1 뽑고 5 뽑았어도 무조건 1은 어디에? 얘하고 연결이 돼야 돼. 5는 얘하고 9는 얘하고 11은 얘하고 뽑는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함수값은 다 뭐야? 자동으로 연결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뽑아 놓기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매칭이 돼버림. 나머지 2개 하면 되니까 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즉 계산 먼저 해주면 6C4는 뭐와 같아요? 6C2와 같은 거지. 2C2가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5를 2로 2C는 1이니까 얘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가자. 뭐여도 돼? 같아도 된다고 했잖아. F1 값이 F2 값하고 같고 F3, F4가 되는 거고 따로 F5와 F6이 순서만 정해지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차피 얘가 같은 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몇 개만 뽑으면 된다는 거야? 얘랑 연결될 거 하나, 얘랑 연결될 거 하나, 얘랑 연결될 거 하나. 6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된다? 3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얘네들은 무슨 값을 가질 거니까?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개 중에 3개 선택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3개 중에 몇 개? 2개. 잠깐만. 잘못했다. 띠리리 띠띠띠띠리. 잘못했어. I'm so sorry. 보다 더 thank you. 여섯 개 중에 4개 선택했잖아. 근데 얘네 값을 얘가 가져도 돼, 안 돼? 왜? 다른 거 가져야 된다는 얘기 있어? F5가 F4보다 커야 돼? 아니잖아. 같으면 안 돼? 같아도 되잖아. 어차피 얘네들끼리만 크기가 정해졌고 얘네들끼리 크게 정해졌으니까 곱하기 나머지 6개 중에 몇 개? 이번엔 2개 선택해서 얘랑 연결하면 된다는 거지. 왜? 얘 값하고 얘 값이 같아도 되는 거고 얘 값하고 얘 값이 같아도 되는 거잖아. 얘네들끼리만 크기가 정해졌고 얘네들끼리 따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는 거고 6개 중에 몇 개? 2개. 1대1이라는 얘기도 없잖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지. 그럼 얘는 6C2 곱하기 6C2네.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거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15 곱하기 15여서 225인가? 225고 얘는 6C3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곱하기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20 곱하기 15니까 얘는 몇 가지? 300가지. 그래서 다 합해서 525가지가 답이 되겠지. 얘네가 별도니까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미안 처음에 1대1로 생각할 뻔했어. 그 다음을 보자. (963번을) 봅시다. (963번) 보면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원 위에 5개가 있다고 치면 돼.
원 그려놓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다라니까 그냥 5개 찍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여기에서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배운 직선, 선의 종류에는 선분이 있고 반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쵸? 도형의 기초에서 배웠지. 자, 선분 A, B와 선분 B, A는 같은가 틀린가? 같은 값이지. 선분 A, B나 선분 B, A나 똑같은 선분이지. 선분이라는 건 양끝이 잘라져 있으니까. 반직선 A, B와 반직선 B, A는 같은 선, 틀린 선? 얘는 틀린 선이지. 왜? 여기 순이 있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어.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계속 가라는 거고, 얘가 반직선 AB가 되는 거고, 반직선 BA라는 건 B에서부터 시작해서 A 쪽으로 쭉 가라는 거, 얘가 반직선 BA가 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선, 틀린 선, 틀린 선. 자,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은 선, 틀린 선? 얘네들은 같은 선이지. 아셔야 돼요. 반직선을 구하라는 건지 선분 구하라는 건지 직선 구하라는 건지를 아셔야 돼. 특히 직선 구하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직선 AB와 직선 AC 같은 직선 틀린 직선? 같은 직선이지. 직선 BC도 같은 직선이죠.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야?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직선을 몇 개밖에 못 만들어? 하나밖에 못 만들어. 이게 뭐 D가 있어도 어차피 우리는 직선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다고 종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말 잘 읽고 풀어야 돼. 물론 대부분 여러분들 문제는 한 직선 위에 없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 근데 있는 경우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뭐를 만든다? 직선 만드는 거지. 즉 A를 먼저 뽑고 B를 나중에 뽑아서 연결한 직선이나 B를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어떤 직선? 같은 직선. 그럼 뽑는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근데 반직선은 뽑는 순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는 거야. 먼저 뽑고 나중에 뽑히나 나중에 얘를 B를 먼저 뽑고 A를 나중에 뽑나 두 개는 어떤 거다? 반직선은 다른 거다. 즉 반직선은 뭐? 순열 문제야. 선분과 직선은 조합 문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왜 이걸 설명하는지? 자, 얘는 직선이니까 우리는 하나의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 그럼 몇 개의 점 중에서 5개의 점 중에서 직선이니까 몇 개 뽑아내면 된다? 2개만 뽑아내면 된다. 얘가 왜 P가 아니라 C인지 알겠지? 반직선이면 P로 바꿔야 돼. 알겠니? 그러므로 계산은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몇 개의? 10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다. 알겠니?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용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9, 6, 7. 이 점이 이제 너희들을 괴롭힐 거지. 점이 주어져 있다. 점 주어졌을 때 잘 세야 돼. 우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12개의 점이 있을 때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가로 방향에 4개의 점과 세로 방향에 3개의 점은 각각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얘기했지. 총 몇 개? 12개 중에 우리는 몇 개를 선택해? 2개를 선택하면 돼. 이것만 하면 상문제가 아니었겠지. 그럼 선생님 얘기했잖아. 한 직선 위에서는 우리는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하나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점이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찾아보자는 거지. 요 3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밖에 못 만들어? 얘네 둘이를 뽑아서 만드나 얘네 둘이를 뽑아서 만드나 얘네 둘이를 뽑아서 만드나